장시간 받기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하이. 이번 시간에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한 RTS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스타크래프트의 비밀 탑5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998년 3월 31일에) 출시하여 게임이 발매된 지 25년이 된 지금도 새로운 빌드와 갖가지 즐기는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속놀이 게임이고, 인류와 외계 종족들 사이의 분쟁을 그렸죠. 워크래프트와 디아블로의 성공으로 재정적인 여유가 생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그동안에 숨겨온 우주를 배경으로 한 스페이스 오페라 게임을 만들어보자고 했고, 그렇게 만든 스타크래프트는 프리 알파 버전 때 테란이 없이 그냥 저거대 프로토스 구도였죠. 한국 안에서 볼 때 가장 큰 업적은 PC방 문화의 태동이고, 야간 정액제가 어느정도 일상어가 되어가고, 덩달아 최고의 멀티플레이 환경을 공짜로 제공한 스타의 인기 덕분에 PC방이 마구 생겨나고, 집에서까지 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끌어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하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업적은 이렇게 스타크래프트에 열광한 한국인들 또한 e스포츠라는 산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프로게이머 직업을 한국에도 도입한 것이고, 사람들은 점차 e스포츠에 열광했고, 이는 e스포츠라는 문화가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한국 게임 산업에 큰 획을 그은 업적이죠. 한국에선 아직도 사람들이 하고 있고 다른 게임 팬들과 충돌이 있는 편이지만, 인기가 거의 수고라들은 해외에서는 플레이하는 유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세계 게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명작 혹은 수작 정도로 인정받고 있고, 2000년대에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당시 10대들 가운데 집에서 스타크래프트를 했다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그나마 중국에서는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실력으로 정당하게 승부할 수 있는 몇 없는 게임이기도 하며, 우스갯소리만은 아닌 게 하다못해 스타크래프트와 자웅을 겨루는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조차 부분 유료화 요소가 살짝 들어있으면서 운 요소가 나름대로 있는 반면, 스타크래프트는 무료로 평생 이용할 수 있고 운 요소도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컨트롤, 경기 운영 등의 실력으로 겨뤄하기 때문이죠. 스타크래프트의 유일한 공식 확장 팩이고, 기본적인 스토리는 초월제 사후 벌어진 저그의 대전과 캐리건의 승리, 그 과정에 휘말리는 타 종족들의 전쟁을 다룬다고 하죠. 각 종족 간의 스토리 연계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오리지널과는 달리, 브로드워에서는 미션 간에 서로에 대한 언급이 나올 정도로 연계성이 많이 늘어났고, 특정 선택에 따라 분기가 갈리는 등 미션 조건에도 상당한 개성이 부여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브로드워가 나온 이후부터 스타크래프트를 시작했기에 스타크래프트에 대해 논할 때는 기본적으로 브로드워를 포함한다고 하며, 본작은 CD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리지널만 정품이며, 본작의 정품 유무는 상관없이 배틀넷 접속이 가능했고, 하지만 이 때문에 피해가 있었는지 디아블로2부터는 확장 팩도 CD키를 도입했으며, 사실 스타크래프트가 국민 게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인데, 당시 립버전이 대량으로 풀렸고, 덕분에 디아블로2와 워크래프트3와는 달리 쉽게 플레이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스타크래프트의 컨트롤 테크닉으로 산 개드랍이라고 불린다고 하며, 드랍십에서 유닛을 내리는 단축키는 U이죠. 일반적으로는 유닛이 내려야 할 장소에 단축키를 지정하며, 드랍십은 그 위치까지 이동한 후 유닛들을 하차시킨다고 하며, 그런데 이동 중인 드랍십에 단축키를 지정할 경우 해당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유닛을 하나씩 이동 위치에 떨구게 되는 것이죠. 이동 중인 드랍십에서 U키를 지정하면 안에 있는 유닛이 하나씩 내리기 시작하며, 연결해서 부대 지정 후 지정하면 낙하산 드랍이 되는 구조이고, 보통 이러한 낙하산 드랍은 유닛들을 상계시켜 적의 시즈 탱크나 사이오닉 스톰 등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죠. 듣기만 하면 그냥 별거 아닌 테크닉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드랍십을 일일이 이동 경로 지정 후 하나씩 찍어주고 유닛들까지 컨트롤하며 드랍십까지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웬만한 인간이 할 짓이 아니고, 이 컨트롤이 바로 임요한이 드랍십으로 유명해지게 만들어준 바로 그 유닛 컨트롤 능력이죠. 다만 임요한이 최초 발견자는 아니고 게임아이팀의 유저 박경태가 최초로 발견했고, 이훈열발 당시 박경태가 이걸 요한이도 모르는 거야 하면서 가르쳐줬다고 하죠. 다만 이후 본격적으로 전성기를 맞이 임요한이 대회에서 드랍십을 자주 선보이면서 낙하산 드랍을 선보이게 됐고, 임요한을 상징하는 플레이가 되었다고 하죠. 대규모 병력 혹은 후반 급박한 상황에 시간이 촉박해 드랍십을 일일이 지정해주지 못했을 땐 뭉친 드랍십들의 가장 가운데 부분을 찍고 재빨리 우클릭으로 또 드랍십들을 이동
이동시켜 같은 플레이를 반복하고 손이 느리면 때때로 몇몇 드랍십이 멈추는 경우가 있으므로 많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고 재미나게도 컴퓨터 플레이어는 낙하산 드랍을 아주 능숙하게 구사하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은 대한민국이 스포츠와 청년 문화의 뿌리가 될 시발점이었고 프로게이머로 말미암은 프로리그가 활성화되어서 언제나 자기가 직접 참가해서 플레이하는 게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스포츠에 가깝게 경기를 관전하는 즐거움 또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를 만들었고 인기 프로게이머에게는 현재에도 엄청 많은 팬이 있고 나아가 게임을 진행하는 중계진들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었죠. 최초의 프로게이머로는 신주영이 있는데 그가 미국 레더 시합에서 우승을 하여 골든 디스크를 탄 것을 시초로 친다고 하죠. 이후 임요한이 등장하여 그 당시까지 최악 종족으로 알려진 테란으로 그때까지 본 적 없는 놀라운 플레이를 보여주었고 동시에 대단한 팬층을 보유하게 되어 프로게이머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고 게다가 임요한은 단순히 게임에만 몰두하는 인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팬을 끌어들이고 이 스포츠라는 장르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까지 신경 쓰는 인물이어서 이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결국 임요한은 이 스포츠라는 새로운 스포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며 이와 같은 흐름이 얼마나 파격적으로 진화하게 되냐면 40대 RC가 스타크래프트를 몰라도 임요한을 안다라는 말이 만들어졌을 정도죠. 브로드와 게이리그는 2012년까지 이어지다가 스타리그 2012가 마지막으로 종료되었고 프로리그도 스타크래프트2 체제로 전환되었고 이 스포츠계가 리그 오브 레전드와 스타크래프트2로 전환되면서 공식적인 스타1 e스포츠는 종료되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아프리카, 소닉, 스타리그 등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브로드워로 이어진 스타크래프트1은 그때까지 대한민국에 발매된 모든 국내외 게임을 통틀어 단일 게임으로서는 가장 큰 인기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게임으로 스타크래프트가 세운 국내에서의 45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은 아직까지도 범접할 수 없는 기록이고 게다가 국내 패키지 게임 시장이 멸종해버리고 온라인 모바일 게임으로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 기록은 앞으로도 영원히 깨지지 않을 확률이 매우 크고 무엇보다도 스타크래프트 열풍으로 이 스포츠가 태동해서 성장했고 PC방의 전국적인 확산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전국의 오락실들이 몰락하기에 이르렀을 정도였죠. 또한 한국에서 국민게임으로 여겨지는 첫 번째 게임이며 사실상으로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문 하나뿐인 게임이기도 하죠. 스타크래프트는 아이부터 아저씨들 나아가 노인들 사이에도 즐기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이고 30~40대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PC방에서 스타를 하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으며 거의 유일하게 삼촌이나 이모부 같은 친척 어른들이 조카들에게 스타를 먼저 알려주고 같이 PC방 가서 게임을 하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었고 게다가 요즘에 오버워치 잘한다고 밥 사주고 그런 건 없지만 당시엔 스타만 잘해도 신 대접 받았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르는 스타크래프트의 비밀 탑5를 알아봤습니다. 스타크래프트를 하면 프로토스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주제도 이어서 봐주시고요. 1시간 받기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좋아합니다.